안녕하십니까. 일과용도 최영도 원장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현실 전형 드디어 두 번째 조금 무르익은 전형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선택을 위한 준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 건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현실 전형은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지난번 자료들 링크 걸어놓고요, 저희 블로그 꼭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느끼기에는 영재학교를 가는데 무시험 전형이더라 라는 걸로 일단 익숙해요. 그렇죠. 총 5가지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전형이 보였었죠. 첫 번째로 한국과학영재학교 일반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활동형인 친구들이 이 전형에 지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나 활동이라면 안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유입해서 나한테 올 것이다. 세 번째로요, 시험 준비가 아직 안 했는데 내년도에 준비할 걸이라고 생각했던 2학년 중에 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까지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2차가 부담스러워서 과학고만 하지 뭐 이랬던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수학 과학이 다른 친구보다 밀리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전형을 지원했고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경쟁률은요, 혹시 18대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최소 15대1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나마 제가 예측한 경쟁률이 그나마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 이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합격한 친구도 많이 봤고요. 아깝게 면접에서 탈락한 친구들도 봤었는데요. 그 친구들을 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항목 안에 들어간 친구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15대1, 18대1이 아니라 실제로는 10대1 정도뿐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처음에 전화가 오고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약 30%, 40% 정도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대1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밌는 건 실제 경쟁률은 24대 1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에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현실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6월 달에 원서 접수가 있었는데요. 자소서가 6,000자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렇지만 일반 전형이 223명, 정원의 13명에서 총 약 240명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자, 7월 4일 제 생일날 합격자 발표가 1차가 됐었는데요. 무려 45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우르르 떨어졌죠. 면접에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아무튼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2단계 면접으로 갔는데요. 무려 1시간 동안 탈탈 털렸어요. 학생들만 좀 달랐지만 어떤 친구들은 20분 정도, 많게는 40분 정도 전공 영역에 대한 구술 면접이 진행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 남은 시간, 60분 중에 남은 시간을 할애돼서 전공 서류에 대한 면접, 서류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면접을 20분에서 40분 정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하루차가 진행됐고요. 이틀 차에는 토론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창의적 해결 방안들이 안내되었고요. 그 중에서 24명이 선발되어서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야 되는데 문제는 10명이 채 안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 준비해야 되냐?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요. 전공 분야의 3가지의 내용들을 내 전공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일반 전형 경쟁력이 진짜 떨어지는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 전형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전공 면접, 그 다음에 수학과 구술 면접 모두 할 준비가 되어 있니? 이런 친구들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꾸준히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는가? 다재다능하게 여러 가지가 축적되어 있는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한 스토리가 오랫동안 그럴싸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면접에서 전체 분야는 아니지만 내 전공 분야는 일반 전형 수준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준비가 돼야 돼서 내 전공 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요. 대학교 학과 내용 정도는 이야기할 정도 수준의 좀 고급스러운 표현 그리고 고급스러운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정도의 친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학영재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전공 상담 비슷한 상담들이 면접 중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굳이 이러고서는 내가 장현실 전형을 지원해야 돼? 차라리 그냥 일반 전형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맞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올해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년도에 고민했던 실질 경쟁률이 아니라 일반 경쟁률 18대 1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올해에는 예측해 보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23학년도에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아래 첫 번째로 4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전에는 일반 지원을 했지만 이제 학교장 추천을 해요. 한 학교에서 2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 한 학교에서 2명 이상 장영실 전형을 지원하는 곳은 부산, 서울, 대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 친구들한테 무섭긴 하지만 사실 이 전형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부분이 경쟁률 상승에 큰 도출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을 하게 된 친구들은 작년에는 서류 평가를 받고서는 탈락이 될 수도 있었어요. 바로 아래 절차 변경 보이시죠? 그런데 올해에는 추천서를 받은 친구들은 서류 평가와 1차 면접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괜찮은 친구들은 장현실 전형이 떨어지더라도 일반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면접 때 잘못되면은 일반 전형 못 볼 거네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 일반 전형도 서류 평가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은 한과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자기소개서까지 사라졌어요.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장영실 전형이라고 하기보다 예전에 시험을 안 보고 합격했었던 우선 선발 전형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한 3배, 4배 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도 이번에 이 서류평가 및 1차 면접을 부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두세 곳 나눠서 볼까도 고민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연락도 해봤더니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아무리 그래도 2배수는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년 10대 1에서 올해는 한 18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오직 하나,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6월달로 텐션을 잡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3월 27일에서 4월 7일까지 원서 접수가 완료돼야 됩니다.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월 중순에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으면 추천서 순위에서 추천 순위에서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 일정 하나 때문에 4배수, 약 3, 40대 1 정도 됐던 것이 한 2배수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해 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